안녕하세요. 이번에 포터블 익스테이블 포맷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24-1기 김병욱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의 목차는 포터블 익스테이블이 뭔지랑 이 포터블 익스테이블을 축약하면 이게 P라고 부르거든요. 그 P 헤더에 대한 거랑 그 P 헤더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RVA 주소 표현 방식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발표하게 될 본론에 해당하는 임포트 어드레스 테이블에 대한 걸 알아보고 실습을 하고 Q&A 해보고 마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들은 exe 실행 파일을 그냥 보통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잖아요. 이런 exe 파일들이 윈도우 버전이 차츰차츰 올라가면서부터 계속 존재해 왔었어요. 지금 이제 옛날에 85년대에 1버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12년도에 8버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인베디드에 해당하는 C에도 사용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이제 윈도우 계열에서는 P 헤더 포맷을 준수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윈도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영어글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exe 파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C 언어를 집어넣는다 해서 그 C 언어가 그대로 실행이 되진 않잖아요. 그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한 다음에 기계음 모드로 이렇게 컴파일해서 그거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DLL이나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어떻게 찾아서 쓰고 또 어떻게 함수들을 부르고 그런 거에 관한 거를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 이 P 헤더 실행 파일의 구조에 해당하는 건데요. 보통 exe 파일을 한 번쯤은 이제 메모장을 열어보셨을 거예요. 열어보시면은 막 이렇게 알 수 없는 문제가 쫙 나오잖아요. 이게 윈도우는 그 exe 실행 파일이 실행하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exe 파일 안에 P 헤더라는 이름으로 다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담아놓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빨간색으로 진하게 표시된 4DOA랑 이 부분에 이 빨간색 진한 부분 이 두 부분은 exe 파일이라면은 반드시 존재하는 그 시그니처 같은 거거든요. 이러한 고유값 정보들이랑 그 각각의 이런 헥사바이트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가시면은 지금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This program cannot be run is DOS mode 막 이런 것처럼 이 exe 파일을 실행하는데 어떤 DLL이 사용되고 어떤 함수들이 사용되는지를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작정 실행하면 안 되고 이거를 자신이 실행하는 걸 만든다 생각을 해도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잡아먹어야 되는지 힘 영역에 얼마만큼 할당해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그걸 로드하는 걸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도 이 exe 파일에 다 담겨 있거든요. 이러한 이 P 헤더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 실행 파일 계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될 수 있는 거가 EXE랑 SCR이라는 거랑 또 라이브러리 계열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L, 오브젝트 파일, 드라이버 계열에서는 시스템 파일, 그리고 OCX라 해서 액티브엑스 컨트롤러 같은 거 만드실 때 거의 OCX라는 파일을 많이 생성되거든요. 그런 OCX 확장자 같은 경우도 P 헤더 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지럽죠? 이게 아까 그 헥사 파일로 딱 열었을 때 막 4DOA 00FF만 쭉 있었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를 이 045A 이렇게 1바이트씩 끊어가지고 표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윗부분에 우리는 막 실상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윗부분에 이미지 도스 헤더라고 불리는 헤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미지 넷 헤더라고 해서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힘 영역의 메모리를 할당해야 되고 그리고 스택 영역이 얼마만큼의 예약 공간을 잡고 있어야 되는지 정보가 기술되어 있고 또 이거를 컴파일했을 당시의 시간이 언젠지 그리고
파일의 DLL 이름을 찾아가기 위한 기본 베이스 주소라든지 메모리상에 올라가게 됐을 때 시작 주소라든지 그런 것도 다 남겨져 있게 돼요. 이 안에.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이미지 섹션 헤더스라고 해서 우리는 C언어로 변수를 이게 작성할 때 그냥 일반 지역 변수가 있고 전역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잖아요. 상수의 흔한 예로 이제 문자열 같은 게 있는데 그 각각이 존재하는 영역 그 메모리 주소 공간 자체가 틀려요. 함수 주소 같은 경우는 똑같이 메모리에 올라가는데 수정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혀 있는 주소 공간이라든지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섹션이라는 걸로 구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헤더 부분이 이 아래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정보가 쭉 많은데 그걸 이 페이지 하나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3개만 담아봤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찾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이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버추얼 어드레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RV라는 방식으로 상대 추수값 형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RV 형식이 뭔지 그리고 왜 상대 추수값으로 조정해야 하는지는 이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나와요. RV의 주소 표현 방식. 그 릴레티브 버추얼 어드레스에서 가상 주소인데 상대 값이에요. 보통 exe 파일을 열면은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맨 이쪽 부분에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도스 헤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도스 스톱 부분이 있고 이 도스 스톱 부분이 그 16비트 도스 모드랑 호환성 유지하기 위한 그 16비트용 기기업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보통 무시를 하시면 되고요. 이 넷 헤더라에서 이 파일이 실행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 같은 것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중요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넷 헤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각종 섹션 헤더가 존재하고 이 섹션 헤더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널을 기준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메모리에 올라갈 때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 부분의 주소랑 이 부분의 주소가 틀려요. 그리고 여기 시작 주소는 파이어폭스시기 때문에 0으로 시작하는데 이쪽에는 실제 메모리에는 10000000으로 시작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보도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왜 PE 헤더는 이제 RVA라는 상대 주소값 방식을 사용하게 될까요? 보통 죄송한데 앉아서 할게요. 이게 마우스가 안 먹히네요. RVA 주소값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메모리에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 메모리에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이 메모리라는 공간 안에 그 1000번지를 올라가도록 그 파일 컴파일 당시에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1000번지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1000이라고 얘기할게요. 1000번지에 a.dll이라는 파일이 올라가 있어요. 이미 그 첫 번째 때 그 유태인 회원께서 이게 설명을 해주실 텐데 재배치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 a.dll이 얘가 사용하고 있으면은 이미 주소 공간이 사용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비어있는 주소로 대체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같이 중요한 정보들이 절대값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그걸 다 다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RV라는 이 버추얼 어드레스에다가 상대값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냥 그 시작, 메모리 올라갈 때 시작 주소만 바꾸면은 나머지 정보들은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RV라는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시작 주소를 우리는 이미지 베이스 어드레스라고 불러요. 이미지 베이스 어드레스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재배치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메모리에 올라갔을 때 그 주소랑 똑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가 PE에도 관련된 설명이고요. 이제 IAT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본론적인 주제에 관한 부분인데 임포트 어드레스 테이블을 해가지고 그 실행 파일 내부에는 이제 이거 설명하기 전에 자 가끔가다 실행 파일 실행하면 이런 오류 많이 보셨죠? 네. 근데 컴퓨터를 실행하는데 exe 파일을 실행하는데 mfc 1000u.dll이 없어서 실행할 수 없대요. 이거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운영체제가? 보통 이게 어떤 DLL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경고창도 띄워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exe 파일 안에 담아있는데 그 담아져 있는 거를 테이블 형식으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 테이블 이름을 저희는 이제 임포트 어드레스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외부에서 끌어당겨서 사용하고 있는 주소들을 보관하는 테이블이라 해서 임포트 어드레스 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말로 익스포트 어드레스 테이블도 존재해요. 익스포트 어드레스 테이블은 어디 있냐면은 이제 라이브 파일이나 DLL 파일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당겨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익스포트 어드레스 테이블이라는 이름의 그 헤더 공간이 따로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exe 파일 안에 어떤 DLL이 포함되어 있는지랑 실행 하는데 어떤 함수들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아까 헥사 모듈 열었을 때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스크롤바를 쭉 내리시다 보면은 아래쪽에 이런 게 보여요. 그 MSC VCRT.dll, 뭐 커널 32.dll, 뭐 GDI 32.dll, 뭐 자주 익숙한 DLL들 이름이죠. 이런 DLL들 이름하고 좀 더 내려가다 보면은 이 뭔가 함수 이름 비스무리한 게 약간 보이거든요. 이게 다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DLL 이름하고 함수들에 대한 이름이에요. 보통 PE 헤더를 공부한다 할 때 거의 그냥 구조체를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설명해 드릴게 이제 이 PE 헤더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구조체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임포트 디스크립터라는 구조체가 있는데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DLL들이 있고 그 DLL 안에서 어떤 함수들이 사용되는지를 구조체 형식으로 담고 있는 그런 자료 구조 형태인데 자료 구조 형태 네 구조체 형태인데 여기서 이 값은 사용하지 않고 뭐 쭉 무시해도 되는데 이 name이라는 값 얘가 실질적으로 어떤 DLL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구조체 정보예요. 하나의 DLL당 이러한 그 구조체가 하나씩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구조체 DLL 안에 사용하고 있는 함수들 이름이 쭉 있으면은 그 함수들 이름에 대한 게 이미지 임포트 이제 by name이라고 해서 이런 구조체로 또 하나씩 생겨요. 예를 들어서 커널 32.dll 안에서 함수를 뭐 100개나 사용한다. 그러면은 커널 32.dll에 관한 자료구조가 하나 생기고 그 안에 사용되고 있는 함수 100개에 대한 자료구조가 이게 100개가 생기게 되거든요. 실제로 실행 파일은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함수들을 실행하고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임포트 디스크립터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기서 이제 중요한 변수 부분만 멤버 변수만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아까 위쪽 보시면은 유니온 공용체 부분에 이게 쓰이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은 현재 이 부분이 원래 그 영역에 대한 속성값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현재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용체로 되어 있는데 실제 윈도우에서 쓰이는 거는 이것만 쓰인다고 MSDN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 퍼스트 청크 필드만 사용해요. 해당 필드는 이제 INP라고 부르는 그 DLL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주소를 나타내는
메모리상의 상대 주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그 파일 오프셋에 대한 상대 주소값이 아니라 메모리에 올라갔을 당시에 그 메모리에 대한 상대 주소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이제 오프셋으로 찾아가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제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후반부에 이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멤버는 이제 퍼스트 청크라 있는 게 맞나? 어떤 그 멤버 변수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IAT 어드레스 테이블을 그거에 대한 상대 주소 값을 가지는데 이게 이제 함수 하면은 보통 함수에 대한 포인터 주소가 존재하잖아요. 그 DLL의 그 함수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 이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기기어 코드, 시작 기기어 코드에 대한 시작 포인터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실질적으로 얘를 가져다가 아까 그 이미지 베이스 어드레스만 바꿔치기 해서 그것만 더해서 그 주소로 따라가면 실제로 해당 우리 그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주소 부분에 기기어 코드가 쭉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 로드 라이브러리나 함수랑 이제 get proxy 어드레스라고 해서 DLL을 로드하고 DLL에 있는 이제 함수를 이제 불러서 사용하는 부분이 그런 방식으로 사용돼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네임 멤버 변수. 얘는 이제 해당 라이브러리 DLL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 이름을 문자열이 존재하는 주소를 명시하고 있는데 얘는 주소만 명시하는 이유가 이제 문자열은 널문자를 만나면 항상 끝이기 때문에 그 널문자까지만 읽어주면 돼서 그냥 시작 주소만 명시되어 있어요. 다음은 이제 설명 안 하겠는데 여기서 first 이거 멤버 이번에 해당하는 멤버가 뜻하는 게 이 주소값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구조체 정보에 대한 포인터 주소를 갖고 있거든요. 그 구조체에 대한 이름이 이미지 이거 데이터예요. 이거는 또 안에 공용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유니온이랑 공용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다 쓰이거든요. 이 오리지널이라는 이 얘 하나 빼고 얘는 세 개가 다 사용되게 돼요. 근데 보통 어드레스 오브 데이터라고 해서 얘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은 얘 어드레스 오브 데이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얘가 뜻하는 게 이제 어떤 함수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 함수 이름 주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드레스 오브 데이터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그거가 이제 해당 DLL 안에 예를 들어 sleep이라는 함수를 사용했으면은 sleep은 보통 kernel32.dll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kernel32.dll 안에 sleep에 대한 함수 이름과 이제 그 포인터 주소 값을 저장하고 있는 구조체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그 공용체에 대한 주소값을 상대 주소값 형식으로 갖고 있는 변수고요. 보통 찾아갈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함수 이름으로 찾아가기도 하는데 그 DLL 안에 그 함수만의 고유한 번호가 존재하거든요. 그 번호만 명시해서 그 번호를 기준으로 빠르게 찾아가는 목적으로 이 오리지널이라는 필드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for the string 변수 혹은 펑션 변수 이게 이제 바인딩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에 실제 함수의 주소를 명시할 때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참조하면은 특히 이 펑션이라는 변수, 멤버 변수 부분을 참조하면은 실질적으로 찾아보고자 하는 함수 포인터의 주소를 그대로 얻어볼 수 있어요. 다음은 이제 이 두 개의 정보를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섹션 부분에 해당되는지, 뭐 상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코드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정보 구조체를 담고 있는 그 이미지 섹션 헤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총 이제 좀 멤버 변수가 많은데 여기서 파란색으로 진한 부분만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하셔도 원하는 정보 찾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십니다. 이 안에 네임이라는 걸로 해서 이게 어떤 섹션인지 점 텍스트 뭐 점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존재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이름이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그 이름에 대한 길이가 보통 이 8바이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안에 공용체 하나에서
버추얼 사이즈라 해서 이제 메모리에서 이 섹션 하나가 차지하는 크기, 그리고 버추얼 어드레스에서 메모리에서 섹션의 시작 주소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두 개를 빨간색으로 쳐놨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아까 모든 주소 정보는 RV1에서 이제 메모리상에 올라갔을 때 상대 주소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가서 정보를 빼오기 위해서는 파일 오프셋에 몇 번째 위치되어 있는지 그 오프셋 정보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 정보를 변환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정보가 쓰이거든요. 버추얼 어드레스랑 포인터 투 로우 데이터. 이 두 가지 정보 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보를 빨간색으로 쳐놓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정보가 제일 많이 쓰여요. 직접적으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즈 오브 로우 데이터를 해서 파일에서 섹션이 차지하는 크기인데, 이건 이제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크기랑 파일에서 차지하는 크기랑 다른 이유가, 이제 메모리는 항상 4바이트 단위로 끊거든요. 그래서 얘랑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이게 간혹 가다가 얘보다 작은 경우, 메모리에서 섹션이 차지하는 크기보다 내 파일에서 차지하는 크기가 약간 엇맞아가지고 약간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약간 변환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그거는 이따가 코드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눈에 익은 그 옵션, 얘는 이 섹션이 어떤 형식의 메모리 레벨 값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건데, 각 섹션마다 얘가 변수로서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지랑 함수 코드로 실행이 될 수 있는지랑, 아니면은 이제 그 메모리 주소 값이 수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읽고 쓰기에 대한 그런 권한 정보가 여기 담기게 되거든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메모리 로드할 때 그걸 세팅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모든 정보는 이제 RV로 저장되어 있어서 이걸 파일 오프셋으로 바꿔야 된다는데, 그 파일 오프셋으로 변환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변환하고자 하는 이 X라는 RV의 주소가 이 텍스트 섹션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은, 얘는 메모리에 로드된 파일 오프셋으로는 400에다가 7800, 죄송합니다. 7800이라는 크기만큼을 사용해서 이 크기는 그대로 메모리에 올라가고 주소 부분도 많이 틀려지겠고요. 이 주소에서 1000에 대한 시작 주소, 1000을 뺀 이 1000이라는 주소가 이제 이 버추얼 어드레스 부분에 저장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 주소가 여기쯤에 있어서 여기쯤에 포함된다. 그럼 얘를 파일 오프셋으로 얼마만큼을 이동해야지 그 정보 위치로 그대로 이동하는지 알기 위해서 비례식을 써서 이 공식이 나왔다고 해요. 그게 이제 이 주소에서 이 1000이라는 걸 빼고, 그리고 이 크기인 400을 더하는 방식으로 실제 파일 오프셋에 대한 크기를 구하거든요. 상대 주소가 빼기 버추얼 어드레스는 이제 오프셋에서 이거 뺀 거랑 똑같다 라는 공식으로 해서 이제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이용해서 모든 이런 주소를 이 오프셋 형식으로 다 바꿔주셔야 돼요. 안 바꿔주시면 이제 얘가 나타내는 파일 오프셋 주소가 막 한참 이 파일의 끝 다음 부분을 막 가리키고 그래가지고 읽어보는데 오류가 많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약간 애매하니까 페이지를 하나 따로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제 변환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쭉 한번 적어본 건데, 예를 들어서 RVA 값이 5000일 때 파일 오프셋은 얼마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5000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이 텍스트 섹션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400에서부터 7000까지니까 텍스트 섹션에 속해 있고, 얘는 이미지 어드레스, 이미지 베이스 어드레스 기본 주소 1000을 고려해서 1000을 뺀 그 주소 값을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RV에서 버추얼 어드레스를 빼고 포인터 투 로우 데이터를 더하는 방식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한
이렇게 변환되는 게 계속 되다가 간혹가다 이렇게 어긋나서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이즈 오브 로우 데이터랑 그 버추얼 사이즈랑 크기가 안 맞아가지고 일어난 문제인데, 이걸 설명드리자면 보통 얘가 메모리상에서 이쪽 주소에 포함이 되어 있다 가정하면은 이걸 파일 오프셋으로 변해도 이쪽 텍스트 섹션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경우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변환하면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사이즈 단위를 그 파일에서 정렬할 수 있는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배수 형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코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 부분을 조심히 잘 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조금 그림이 약간 복잡한데, 그 exe 파일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함수들이랑 DLL에 대한 정보를 찾아가는 걸 이제 그림 같은 걸로 간단하게 나타낸 거거든요. 파일을 읽어서 넷 헤더를 읽어내고 여기서 존재하는 버추얼 어드레스로 따라가서 뭐 이 부분의 필드에 해당하는 뭐 이렇게 쭉 따라가는데, 이게 그림으로 보면은 상당히 복잡한데 실제로 코드로 짜면은 몇 줄 안 나와요. 이게 그냥 파일 오프셋 기준으로 강제로 읽어와서 변환하고 막 그런 것만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얘가 이제 int라고 해서 이름 정보값을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을 이게 배열 형식으로 쭉 보관하고 있고, 또 이제 그 함수에 대한 주소값을 따로 이제 또 배열 형식으로 쭉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 두 정보를 바탕으로 get proxy 어드레스랑 load library 함수를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정보를 바탕으로 얘를 찾아가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얘를 찾아가서 최종적으로 이 함수의 이름을 얻어내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위에 있는 알 수 없는 00D8이라는 게 이 함수를 나타내는 고유값이거든요. 고유 숫자 번호. 실질적으로 이 숫자 번호만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네, 30분이 흘렀는데 다음 실습입니다. 조금 빨리 발표를 했는데 마우스가 사라졌네요. 그냥 나 이거 마우스를 잘 떨궈가지고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주시면은 윈도우 키랑 P. 새 프로젝트 하나 열어서, 제가 이제 지금 만들 거는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실행하는 프로그램도 실행 파일이잖아요. 그 실행하는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함수를 추가하면은 그게 실행했을 때 목록상에 나오는지를 알아보려 하거든요. 프로젝트 이름 아무거나 해주시고요. 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소스 코드도 그 웹 서버에서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약간 애매할 것 같아서 3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추가된 함수를 실제적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지금 설명한 거 말고 익스포트 어드레스 테이블을 해서 그 부분을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 실행 파일이 생성되는데 그 실행되는데 어떤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임포트 어드레스 테이블만 검색하는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가 좀 느려서요. 파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친숙한 IO 스트림을 인클루드하고 F 스트림을 인클루드하고 그 아까 말했던 그 구조체를 직접 만들 필요가 없고 윈도우스라는 헤더 파일 안에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인클루드 하면은 이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여드렸던 그 구조체 같은 게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쓰기 편하게 스트링을 포함하고 일단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AF 스트링으로 자기 자신을 읽어봅니다. 일단 그냥 생 파일에다가 빌드를 한번 하면은 이렇게 디버그 파일 생성되고 이 안에 실행 파일 생기죠. 그 주소 값을 그대로 따와서 이 안에 붙여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거 슬래시 2개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이너리 모드로 엽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이미지 도스 헤더를 읽어오는 부분인데 구조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윈도우 헤더 안에. 이 안에 도스라는 헤더로 해서 FP를